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미어시 주택 1층, 2층, 그리고 지붕층을 여러분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단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될 단면의 완성도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여러분도 그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면도를 그리는 목적은 첫째, 건축물의 최대 높이입니다. GL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높이 치수에는 5800이라는 이러한 치수가 나와 주어야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에서는 건축물의 오픈된 공간과 각 실들의 연계 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침실 1과 침실 2 사이에는 중정이라는 1, 2층이 오픈되어 있는 개방된 공간이 있고 그 사이의 매개 공간을 통해서 침실 1과 2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창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채광창 겸 환기를 할 수 있는 천창이 있습니다. 거실, 현관, 옷장, 주방, 보일러실, 침실 각각의 실들이 슬래브가 어떻게 마감 레벨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례로 침실 1에서는 복도, 즉 브릿지에 연결되는 단차가 약 100mm 정도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단차를 만들기 위해 표현이 되면서 슬래브가 다운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운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재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22mm짜리 목재 플로어가 깔리면서 120mm 가까이 되는 마감계가 필요하고요. 브릿지에는 돌마감이 100mm가 가면서 그만큼의 슬래브가 다운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단에는 석재 마감 30mm가 들어가면서 시멘트 몰탈로 접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2층은 브릿지와 각 실들이 100mm의 단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층에서는 거실 그리고 중앙 통로 부분에 100mm가량의 단차를 두어서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도 도로에서의 GL0에서 단차가 약 100mm만큼 나고요. 그리고 100mm에서 돌마감을 한 다음에 돌마감에서 문까지 출입문까지 150mm의 단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0mm의 단차가 생긴 이후에는 현관에서 거실까지는 단차가 동일하고 옷장에서 100mm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간 통로에도 거실과는 약 100mm간의 단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면에서는 각 실들의 마감과 단차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면에서는 가까이에 보이는 부분은 인면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층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계획된 브릿지가 노출 콘크리트로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면으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인면 마감재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뒷면도 그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 콘크리트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면도에는 단순히 단면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면으로부터 앞에 있는 이면도 같이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제가 단면을 끌어들인 것은 이렇게 한번 절곡이 되어서 끊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수평의 단면선에서만 정면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절곡이 되는 부분은 절곡이 돼서 그 뒤에 있는 면부터 단면 혹은 인면이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침실에 가구가 이렇게 걸쳐 있다 하더라도 단면선에 이 가구가 걸린다고 한들 그 단면을 잘라서 해치를 넣거나 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면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단면도 시트를 보시면은 기초 레벨들을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GL에서 지상 1층 FL까지는 300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층과 2층의 층고는 2550, 그리고 2층에서 옥상까지는 2400, 옥상에서 파라펫까지의 높이는 5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만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디멘션과 가이드라인들을 작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골조부터 시작해서 마감재까지 이어지는 단면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직접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린 이 CAD 도면처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그린 치수가 무엇인지 몇인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생각하는 치수를 입력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레이어는 넌 플러스로 했는데 이 레이어는 출력되지 않는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설정 들어가서 넌 플랫 레이어로 그렸다고 치고 여기에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프린터가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렸고 이 가이드라인 너머로 삐져나온 이 중심선들과 나머지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에 넘어오는 중심선들을 지우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직으로 내려온 중심선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층, 2층 배치도 이 도면은 X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1번 주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면이나 인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로 하는 도면들을 수직으로 쌓아놓고 정확하게 일치, X좌표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층의 도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열들을 1층에 있는 주열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익스텐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주열 1번, 2번, 3번, 4번의 주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상부의 치수와 좌측의 치수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부의 주열은 동일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주열을 그대로 수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치수선도 가지고 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치수는 전체 치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치수는 주열 간의 거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dim continue를 이용해서 그 전에 써놨던 치수를 연달아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dim continue를 했을 때 다른 치수가 선택되었을 경우에
밑에 보시면은 선택이라 되어 있죠. S입니다. S를 누르고 내가 연장하고 싶은 치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가운데 중복되는 치수는 하나는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단면에 수직 거리의 치수를 넣겠습니다. 치수를 하나 복사해 옵니다. 자, 땅에서 전체 파라펜 끝까지의 높이를 하나 찍어주면은 이 치수는 건물 전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층고별 치수를 적어줍니다. 자, 이 300은 GL에서 1층 FL까지의 높이죠. DCO를 눌러서 치수를 연속시켜줍니다. 1층과 2층의 층고, 2층의 층고, 2층에서 파라페까지 높이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치수가 지금 텍스트 옆에 있는 지상 1층, 2층 텍스트와 겹치기 때문에 한 줄 정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GL과 1층, 2층, 옥상의 FL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옆에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상 2층 FL이 표기가 되어 있고 한 층에 대한 심벌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 밑에는 GL 제로에서 삼각형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GL 제로죠. 이 GL 제로에서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지를 각각 표기를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옆으로 와서 심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1층 FL에서 선을 하나 수평을 그대로 그려옵니다. 트림을 해주고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심벌을 만들어줍니다. 렉탱글에는 솔리드로 해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시선의 끝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수평으로 가지고 오면은 1층 FL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블럭을 만들어 줄게요. 단면 레벨 심벌 이렇게 블럭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텍스트를 하나 복사해서 GL 플러스 300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100으로 할게요. 컨트롤 2를 누르면은 이렇게 각 객체들에 대한 속성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심벌들을 각각의 층에 맞춰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지상 1층 FL 중심선에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2층에다가도 그대로 복사하고요. 옥상에다가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GL에서 1층 FL까지는 300입니다. 자, GL에서 지상 2층 FL까지는 몇입니까? DI를 치면은 이렇게 28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850.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주고요. 자, GL에서 옥상까지의 높이는 5250이죠. 5250.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켜 줍니다. 자, 이 GL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워주시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흙 위에 있습니다. 이 부어도 함께 그려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심벌 레이어를 쓸 거고요.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폴리곤을 이용해 볼게요. POL. 면의 수는 3개. 내접으로 하든 외접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크기는 적절하게 60 정도 해둘게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180도를 돌려주고 해치를 동일하게 넣어주겠습니다. 무브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GL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요. 텍스트를 하나 복사해 와서 GL %P를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집니다. 그리고 제로를 입력해 줄게요. 적절하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위치를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열과 슬래브의 레벨 그리고 치수선까지 모두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면을 그리면 되겠죠. 평면도와 동일합니다. 모든 도면은 주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골조, 다음에 인면, 다음에 치수 및 텍스트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단면 라인을 참조하여 골조들을 가지고 옵니다. 1층 먼저 볼까요? 1층에 이렇게 단면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렇게 네모 박스가 보이고 방향이 전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면선을 기준으로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는 열리는 개구부가 있을 것이고 조금 지나서 벽체가 잘릴 것입니다. 좀 더 오면은 이렇게 유리창이 잘리고요. 이렇게 단면선이 지나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옷장이 인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잘릴 것이고요. 이 앞에 있는 중정 부분의 인면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벽체가 잘리고 여기에 가까스로 싱크가 안 잘리게 그려놔 있지만 실제로 단면선이 이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무조건 싱크를 잘라가지고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가서 벽체가 잘리고 보일러실의 인면, 이 문의 인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벽체가 잘리고 대지 경계선이 보이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 단면선이 지나가는 중심선은 표현했지만 이 대지 경계선을 표현을 안 했네요. 이 대지 경계선을 가지고 올게요. 카피를 해옵니다. 자, 이 대지 경계선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지 경계선을 그대로 카피해 올게요. 보통은 이 대지 경계선에 걸치는 이 부분, 크로스되는 부분을 이렇게 X라인을 그려서 가지고 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지 경계선이 정확하게 직사각형이면서 이 단면 라인과 정확하게 수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오는 겁니다. 카피를 일단 해올게요. 자, 그래서 트림을 위아래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붙여넣기 해서 적절하게 익스텐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자르는 단면선에 걸쳐 있는 대지 경계선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골조를 하나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골조선. 여기가 정확하게 잘리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유리가 잘리다가 정확하게 패스를 하고 잘리지 않고 옷장의 인면이 보입니다. 여긴 골조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골조가 잘립니다. 여기도 골조 잘리죠? 여기도 골조가 잘립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익스플로드에서 다 깨줍니다. 이렇게 자른 선들을 2층까지 이렇게 익스텐드를 해서 단면선을 가지고 옵니다. 적절하게 트림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계단이 잘리죠. 계단이 잘리는 부분들을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을 2층에서 계단 선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익스텐드를 해줍니다. 이 계단선들은 실제로는 잘리는 단면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2층에서 선들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2층에는 여기가 잘리네요. 그리고 여기도 잘릴 텐데 단차 표현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단 골조부터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골조가 잘립니다. 2층 FL까지 이렇게 익스텐드를 해줍니다. 자, 이 선은 어디냐? 옆에서 보신 것처럼 1층 현관에서 봤을 때 하늘이 보이도록 뚫려 있는 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벽체가 그대로 있네요. 자, 이렇게 1층과 2층이 같은 벽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만 살리고 그대로 1층에 있는 벽체를 익스텐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유리창이 있고, 설명을 드리면은 유리창이 있고 벽체가 위에 올라서 있을 것입니다. 이 수벽도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 수벽을 위 평면에서 표현했었죠. 배치도에서 이렇게 수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벽도 가지고 옵니다. 이 수벽도 잘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MA, 매치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할 때 단면을 그리다가 평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되면은 단면대로 내려오죠.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명령을 써볼게요. vport, vports 이 명령어를 써서 뷰포트를 두 개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두 개로 나누고 확인을 누르면은 뷰포트가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저는 이 오른쪽에서 단면도를 그릴 것이고요. 왼쪽에서 각 층의 평면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자, 이 뷰포트를 활성화했을 때에는 이렇게 가운데 선이 생기는데 이 선을 이렇게 당기면은 작업창을 키울 수도 있고요. 참고하고 싶은 화면을 더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스마트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에 걸리는 벽체들을 잘라서 표현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슬래브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슬래브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평면도에 나와 있는 FL의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FL을 확인하겠습니다. 현관 어떻습니까? 1층 FL에서 150만큼 내려와 있네요. 자, 이것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가 1층 FL입니다. 여기서 옵셋을 150을 해서 현관이 거실보다 150만큼 내려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는 골조 레벨이 아니라 마감 레벨이죠. 마감 레벨이기 때문에 마감재로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레이어들이 다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각자 맞는 레이어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 finish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의 마감 레벨은 여기까지죠. 그리고 어디서 끝납니까? 자, 1층에 이 부분이죠. 이 선도 같이 가져와야 되겠네요. 카피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저는 지금 왼쪽에 작업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F8이죠. F8을 눌러서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교가 활성화되면서 선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나머지 이 선은 필렛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GL까지만 선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거실 부분의 레벨은 FL0네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거실이 끝나는 부분까지 FL0를 그려줘야겠네요. 레이어를 A 피니시 레이어를 해주고 FL0인 부분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 선이 무엇입니까? 평면도에서 보면은 이 창문의 중심선이죠. 자, 창의 중심선은 창이 잘려야 되니까 일단 이 창도 하나 가져올게요. 카피해서 직교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2층에서는 바로 이렇게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네요. 우선 이 창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 여기에는 이렇게 창이 들어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밑으로 1층 오면은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옷장이 FL-100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트림을 해서 잘라줘야겠네요. 이 부분이 FL+-0니까 여기서 100만큼 내려줍니다. 그리고 마감재 레이어로 이렇게 매치를 해주고요. 나머지 선들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옷장은 계단 밑에 계속 이렇게 있네요. 자, 이 계단은 좀 이따가 그리는 것으로 하고 자, 여기는 주방으로 좀 넘어와 봅니다. 이 부분이 주방이죠. 이 벽체가 이 벽체입니다. 확인하면서 빠진 게 있는지 봅니다. 자, 이제 빠진 게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에 피니시 레벨을 그려줬습니다. 아, 여기 빼먹었네요. 중정은 FL-100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옷장과 같죠. 그리고 주방을 보면은 FL+-0네요. 자, 이 FL+-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FL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플러스-0인 선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주방의 마감 레벨이 되겠죠. 자,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플러스-0인데 보일러실이 잘려있죠. 이 부분은 보일러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은 FL+-150이네요. FL에서 150만큼 밑으로 내려봅니다. 이 부분이 FL+-150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감 레벨들을 찍어 주었습니다. 자,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으로 가면은 침실이 하나 보이죠? 자, 2층의 FL은 2라인입니다. 이 FL+-0에서 시작해서 이 마감재 레벨들을 모두 표기해 줍니다. 이 침실은 플러스-0니까 이렇게 플러스-0가
이렇게 라인이 그대로 가겠죠. 마감재의 단면 상부의 레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재료 마감, 재료 구분이 되면서 이 재료 분리대를 통해서 단차가 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의 타일을 봅시다. 그대로 따라가면은 FL-100이 되네요. 자, 이 FL-100이니까 FL에서 100만큼 오프셋을 해주면은 이 부분이 통로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재료 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X라인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재료 분리되는 X라인, XL을 이용해서 자, 밑에 보시면은 수평, 수직, 각도 이런 게 뜨는데 저는 수직을 이용할게요. V 하면은 상하로 끝없이 연속되는 선이 하나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평면 쪽을 가지고 와서 재료 분리대의 끝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이 재료 분리대 끝부분과 이렇게 재료 분리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료의 단차가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었고요. 이 계단은 이 부분 마이너스 100까지 올라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계단을 그릴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오른쪽에 침실 2까지 마저 마무리를 지어 놓겠습니다. 자, 이 선이 뭡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수벽이 되겠죠. 그리고 수벽 옆에 창이 있습니다. 이 창도 카피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PER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 창의 배치가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옆으로 가면은 침실 2의 마감재 레벨이 F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벽 끝까지 연계가 되면 되겠네요.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마감재를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트림 돼야 되겠네요. 자, 이게 계단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단은 이 마감면부터 이 마감면까지 계단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우리 계단은 그리는 법 배웠죠. 계단의 평면에서 보이는 선들을 그대로 복사해 온다. 1번. 그리고 카피를 하나 더 하는데 옆에 있는 계단에 폭만큼 하나만 더 복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라인을 하나 그려서 끝나는 점에 이렇게 톡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폴리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PL 눌러서 이렇게 클릭 PER 눌러서 이렇게 직교로 마무리 지면은 이게 계단의 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피를 해서 쉽게 톡톡톡톡 놓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트림 해주고요. 자, 이렇게 계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계단은 조인을 이용해서 하나를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가이드라인들은 다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제가 지금 단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감면의 레벨을 기준으로 단면선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감재 두께라든지 콘크리트의 두께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면서 단면을 조금 더 풍요롭게 완성을 짓는 과정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위로 와서 옥상을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이 부분,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가 옥상 FL이 됩니다. 옥상은 별도의 단차가 없죠. 이 부분의 슬로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단차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픈으로 뚫려 있죠. 여기는 슬라브가 가지 않습니다. 마감 부분은 이렇게 피니시로 2층의 옥상의 FL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FL 부분에 마감 제거하게 되죠. 자, 2층에 침실원에 창이 빠졌으니 이것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카피를 이용해서 창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수직을 직교를 켜놓고 가지고 오면은 깔끔하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직의 골조, 그리고 수평의 마감재, 칸막이를 나누기 위한 재료들, 모든 것들이 가지고 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드린 단면도를 보시고 각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마감재들을 옵셋을 해주시고 골조의 두께를 입력을 하셔서 단면도를 완성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도면이 이제 단면을 그리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